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게 결국에 여러분들의 이제 과제가 될 텐데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툴이 뭐다? 그게 IT. 각 분야별로, 각 산업별로 모든 기업에 IT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또 스펙을 연결을 하신다고 하면 좋은 또 직업, 좋은 직무를 찾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남짓 IT 직종 및 직무 이해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볼 취업 컨설턴트 강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산업에 대한 분류를 어느 정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IT 직종 및 직무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한다고 해서 IT 꼭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네. 여기 지금 보면은 15개 정도의 인더스트리가 있어요. 산업이 전기전자, 반도체, 소비재, 자본재 이런 식으로 방송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산업을 조금 더 좁힐 필요는 있어요. 첫 번째 고민해야 될 단계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쪽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지만 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IT 쪽에는 이런 분야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고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제 가장 오프닝 처음에 조금 주변의 얘기를 좀 하다가 본론 시작할 때 IT 서비스 업체,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러면 어떤 지식과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술 영업이다. 우리 테크니컬 세일즈라고 얘기해요. 일반 영업이 아니라 기술 영업은 뭐가 필요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술에 관련된 것과 영업에 관련된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영업에 관련된 속성이 뭔가 일반적인 우리가 B2B 영업, B2C 영업으로 구분할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지식이?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고 테크놀로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이공계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업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민을 한 게 특히 IT가 본격화되면서 밀레니엄 또 다른 천년이 시작되면서 어떠한 인재를 우린 뽑을까? IT 회사, SI 업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뽑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요? 어떠한 인재를 뽑아야 되냐? 그게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사업 성과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 이걸 판단을 해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떠한 인재를 뽑을까? 지금 말씀드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테크놀로지가 없는 사람을 뽑을 것이냐,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고 인포메이션이 좀 부족한 사람을 뽑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난 인포메이션에 대한 지식은 있어. 다만 테크놀로지가 조금 부족해.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채우고 있고 앞으로 내가 입사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야. 이게 리스트로 정리가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IT의 정의인데 IT는 말씀드린 대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예요. 여기에 ICT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갑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전기를 가지고 하는 IT, ICT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그리드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금융 쪽에서 얘기하는 IT라고 하는 건 핀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IT는 모든 산업에 사실은 접목은 돼요. 근데 제가 산업 분야에 아까 15번째로 좀 지칭을 좀 하고 설명을 좀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T 산업 분류는 그래서 embedded 쪽,
그다음이 패키지 소프트웨어, 마지막으로 IT 서비스가 있는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결국 눈에 보이는 제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전기 관련된 어떤 기기들, 장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소위 임베디드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임베디드가 쉽게 뭐야? 이런 딱 설명을 하면 임베디드는 칩입니다. 네, 임베디드는 칩입니다. 그래서 소위 어떤 기업이 반도체가 상당히 각광을 받는 이유는 모든 장비, 모든 기기에는 군수용이든 일반 산업용이든 칩이 다 들어가요. 그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그걸 임베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는 IT 기술이 당연히 접목될 수밖에 없어요. 네. 두 번째가 패키지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죠? 주로 OS 툴 또는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무슨 여기가 OA 프로그램들이 있죠. 또는 통계 프로그램들, 또 기업에서 쓰는 여러 가지 ERP 관련된 프로그램들. 이러한 모든 어떤 특정 분야,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을 파는 것들은 전부 다 패키지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IT 서비스는 뭐냐면 불특정이에요. 특정적인 고객이 있는 게 아니라 소위 고객을 어떻게? 고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솔루션이 있는데 이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업에서 도입을 하면 활용을 하면 이 정도의 생산성이 높아져요. 이만큼의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IT 서비스는 모든 산업, 모든 분야에 해당이 되고요. 중요한 건 특정 고객이 아니라 불특정 고객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IT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 임베디드 쪽은 방금 전에 개요 쪽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모바일 기기, 산업 기기, 정보 기기 다 총망라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는 것들 다고요. 그래서 OS 쪽 개발하는 것들, 주로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 제조, 그리고 판매, 영업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산업 패키지는 대표적인 기업은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되어 있는데 전사적 자원 관리죠. ERP, 그죠? ERP가 대표적인 어떤 기업에서 쓰고 있는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SAP, 뭐 외국계 기업이긴 하지만 뭐 오라클, 뭐 예전에 피플소프트는 합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더존 ERP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영림원 ERP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인력들 중에 많은 인력들이 IT 인력이다. 기획이나 행정 인력보다는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외에도 한컴, 뭐 핸드소프트, 안랩 이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IT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IT 분야에서 프로세스를 개선 혁신해서 그를 통해서 IT 시스템 솔루션을 구현해서 구축해서 그 회사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어떤 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근무를 했던 뭐 쌍용 정보통신, LG CNS 그리고 경쟁사인 삼성 SDS, SK CNC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저기 써 있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있는 저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있을까요? IT 서비스 기업들이 제가 세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셀 수 없습니다. 500대 기업에는 IT 회사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500대 회사에, 500대 기업에는. 소위 500대 기업은 안정적인 기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을 좀 그래도 일지망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정적이니까. 그렇잖아요. 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500대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매출의 규모 자체가 상당합니다. 예,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500대 기업이 상당히 많은 분야의 많은 산업의 계열사들을 다 거닐고 있죠. 이 계열사의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이 계열사는 사업 수행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 모기업에서 좋아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열사 합병합니다. 예.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결국에 그러면 500대 기업의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게 결국에 여러분들의 이제
과제가 될 텐데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툴이 뭐다? 그게 IT죠. 왜? 알고리즘을 짰는데 그걸 엑셀로 하거나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맨날 매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엔터 치면 나와야죠. 그게 스피드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IT가 필요하죠. 그런데 500대 기업 중에 어느 A 기업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계열사가 7개가 있어. 매출이 한 5조 정도, 5조는 너무 많다. 매출이 한 2조 정도 된다. 그러면 2조 정도 됐는데 실제로 계열사 7개가 있고 쌓여있는 문제들이, 비즈니스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연구개발 쪽에도 문제가 있고 생산 쪽에도, 영업 쪽에도, 판매 쪽에도, 고객관리 쪽에도 각각 모든 펑션에 다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IT가 필요해. 여러분이 만약에 계열사의 어떤 총 과라는 그 회사의 회장이라고 하면 야, IT 인력 다 뽑아. 한 100명, 200명, 300명 다 뽑아서 각 계열사에 배치하고 프로젝트 수행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저 계열사의 IT팀 분리시켜, 분사시켜서 IT 회사를 만들어. 그리고 그 IT 회사에서 우리 계열사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IT 프로젝트는 거기서 다 해. 사실은 공정거래에 관련해서는 이슈는 있어요. 저야 근데 실제 그런 어떤 이슈적인 발언이 문제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제 IT 그 계열사가 첫째는 그걸 SM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스템 메인터넌스, 결국에 계열사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 첫 번째 미션으로 하고요. 추가적인 니즈가 발생하면 시스템 구축을 합니다. 그걸 SI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명으로 시작했어요. 분사돼서 100명, 200명. 그런 회사가 된 게 LG CNS, 삼성 SDS, SK CNC. 현재는 몇천 명에서 10,000명에 이르는 IT 개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IT 서비스의 본체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500대 기업, 셀 수 없는 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IT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기업을 찾는데 운신의 폭이 훨씬 더 높아지죠. 이러한 부분에서 IT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중견기업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의 어떤 산업들이 여러 산업이 아니잖아요. 특정적으로 어디는 건설 쪽에 조금 집중하는 산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건설 쪽 관련된 IT 어떤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그걸 좀 강화시켜서 하는 데도 있고, 어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소위 인사 시스템 또는 회계 시스템, 이걸 이제 ERP 용어로 백오피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백오피스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더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가져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T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일의 흐름으로 조금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회사의 기본적인 업무의 흐름도입니다. 제가 각색한 거 없고요. 그대로 조금 제가 인용을 좀 했는데 가장 첫 번째 보이는 게 좀 보이십니까? 뭐라고 보이죠? 네, 사업 발굴, 그렇죠? 그리고 옆 밑에 BD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안,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의 분석, 설계, 개발,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스템 서비스 운영. 어떤 IT 서비스 기업을 막론하고 이 프로세스는 제가 봤을 때 90%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IT 서비스에 어떠한 직종과 어떠한 직무가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가장 처음에 있는 사업 발굴은 BD인데 BD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의 약자인데 이게 뭘까요? 제조업의 비즈니스 밸류 체인으로 본다고 하면 뭘까요 이게? 네, 그냥 우리는 편하게 기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플리즈 제발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마케팅은 광고 아닙니다. 마케팅은 기획이에요. 뭘 기획하냐? 제품이 있는 경우는 제품을 기획하고 컨텐츠가 있는 경우에 컨텐츠를 기획하고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를 기획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어쨌든 마케팅에 해당되는 게 사업 개발, 사업 발굴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이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가 고객을 창출해서 그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 어떠한 감동을 줄 거야. 그랬을 때 그 솔루션을 개발하는 직종, 직무가 BD입니다.
사업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조업의 마케팅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뭐로 나와 있죠? 영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흐름으로 생각하면 돼요.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1인 창업자야. 솔루션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어떤 솔루션을 개발을 했냐면 노쇼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어떤 업주들한테 식당을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뭔가 서비스를 좀 제공하면 뭔가 노쇼를 예방할 수 있고 그게 어떤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에 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판매? 그러니까 영업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식당 레스토랑 사장들 쫓아다녀야죠. 그죠? 그거를 전문적인 걸로 아까 얘기했던 기술 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조금 이해한 상태에서 영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을 업무로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두 번째 기술 영업이에요. 그랬더니 한 50군데를 방문을 했어요. 한 3군데 정도가 3일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왔어. 그거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제안서를 좀 만들어서 밤새 막 PPT로 화려하게 한 3가지 색깔 정도로 딱 명료하게 해서 한 20장 정도의 PPT를 작성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게 결국엔 제안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고 이걸 도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성과,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오케이, 우리 합시다. 그럼 뭐예요? 그때 시스템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뭐 언보딩 하거나 해서 그대로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결국에는 여기서 나와 있듯이 프로젝트 수행이라는 거예요. 제조업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생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조에 비로소. 그러니까 시스템 솔루션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조금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생산 제조 과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프로젝트 수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분석 설계, 개발, 컨설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엔 개발이 다 끝났어. 근데 개발이 다 끝나 사장님 이제 쓰시면 됩니다. 사용법, 매뉴얼도 다 제공을 하고. 그죠? 그러면 끝났나요? 3일 뒤에 연락 와. 이거 작동 안 돼요. 오류 납니다. 그럼 가서 유지 보수해야죠. 그게 실제적인 CS, AS, 그죠? 그런 유지 보수 이런 것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관심 있게 하고 싶은 일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대기업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죠. 패키지 소프트웨어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은 전혀 모르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이 근데 컨설팅하고 R&D하고 스텝이 있어요. 스텝은 모든 기업에 다 있는 거니까 뭐 인사, 홍보, 총무 이런 직무들 다 있으니까 그거는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컨설팅이 있어요. 컨설팅이 왜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노쇼 프로그램으로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데 기업의 시스템 솔루션을 구축을 한다는 건 되게 복잡하겠죠.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결국에는 개발자들이 C 언어, 자바 언어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개발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걸 프로세스를 구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이런 게 프로세스라고 하면 A가 인풋이 들어가면 B랑 결합이 돼가지고 C가 나오고 C는 D한테 딜리버리 전달이 되고 결국 D는 누구한테 인포메이션을 줘라. 이런 것들을 이제 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현재에 있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담지 않습니다. 왜? 현재의 프로세스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군데군데 틈틈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이노베이션 한다고 해요. PI라고 하는데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하는 PI 작업을 하는 직무가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구현할 때는 대부분이 앞 단계에서 이런 컨설팅에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사실은 뭐 주니어 신입들도 있고요. 일부는 대부분 한 분야에서 최소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한 사람들이 컨설팅 쪽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큰 대기업의 IT 서비스 회사에는 컨설팅 본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컨설팅 본부에서도 직접 외부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입이든 경력이든 또는 내부에서 트랜스퍼, 내부에서 직무 순환을 통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했던 그런
재직자를 이렇게 직무순환을 통해 부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R&D라고 있는데 R&D는 뭘까요? 네, 연구개발 맞아요. 네, 연구개발.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더 리서치 쪽에 좀 더 포커스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위 지금 최근에 어쨌든 뜨고 있는 건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AI, IoT,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다른 뭔가 미래의 먹거리를 대비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직무, 그런 조직이 R&D 연구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거의 동일하게 쓰여지는데 플랜트, 공장이 있는 제조업체에서의 흐름과 그다음에 IT 서비스, 뭔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흐름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경력사원이 아니고 신입이라고 하면 어느 직무들이 가능하냐는 거죠. 어느 직무들이. 전체 다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사업 발굴. 가능할까요? 네?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팔아야 될 제품들. 네. 일단 신입의 니즈는 적습니다. 네. 신입의 니즈는 적어요. 두 번째, 세일즈, 기술 영업. 기술 영업은 사업 발굴보다는 니즈가 좀 더 많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 영업이다. 기술 영업이면은 기술 영업을 하는 사람 뽑으려고 하면 정말 현실적으로 뭘 잘하는 사람 뽑을까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말할 틈도 없고요. 말할 시간도 없고 말하게 놔두지도 않아요.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소위 얘기했던 게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얘기한 것 같은데 물론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 그건 신입이 안 하죠. 여러분들은 오로지 다큐멘테이션입니다. 다큐멘테이션을 잘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을 PT 한 장으로 저는 일목요연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좌에는 뭘 배치하고 우에는 뭘 배치하고 상에는 뭘 배치하고 하에는 뭘 배치하고 저는 거버닝 메시지, 타이틀 메시지 귀신입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왜? 다큐멘테이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기술 영업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뭘까요? 업무의 어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 기술 영업? 그럼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레스토랑 찾아가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쉽게. 그럼 네트워킹 통해 가지고 내 선배나 아는 사람들, 지인, 가족 중에 레스토랑 한 사람들, 또 그 주위의 지인들 중에 또 사장 레스토랑 한 사람들 네트워킹 해야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금융, 증권, 보험 판매는 아니지만, 그죠? 그런 판매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얘기했던 건 영업적인 좀 백그라운드로 얘기하면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인더스트리,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내용은 별도로 공부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네. 전공에서 그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별도로 뭔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갖춰지는 거고 기술 영업 쪽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채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제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입으로 곧바로 이렇게 뽑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제안이 팀이 구성돼야 되잖아요. 저 팀은 상설팀이 아니에요. 소위 IT 서비스는 건설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프로젝트 베이스예요. 프로젝트가 생겼다가 끝나면 없어지고 또 끝나면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런 제안을 하는 거는 한번 해봐, 제안해봐 이런 얘기를 고객한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업 쪽에서 야, 우리 이런 제안 해달래 하면은 팀이 그때 구성이 돼요. 제안 PM이 만들어지고 몇 명이 이제 각각의 기술적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 조직에서 차출이 돼요. 그래서 제안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신입 자체를 니즈로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전부 ITP 쪽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테크니컬
이쪽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시스템 엔지니어 또는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러는데 개발자입니다.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그래서 아까 이공계 또 비이공계 계신데요. 보시면 앞에 가장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94년부터 이제 근무를 했는데 SI 업체에서 그때부터 전공 불문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포메이션이 테크놀로지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고객이 원하는 산출물을 제공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C, C++로 100줄짜리 코딩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프로세스를 이해한 상태에서 논리력을 총가동해서 알고리즘을 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컴퓨터학과, 전산학과 일단 수요도 부족하고 일단 수요 공급 보면 공급도 좀 부족하고 기업에서 찾는 인원 대비 또 하나는 이 컴퓨터학과, 전산학과, C, C++ 이런 테크니컬 쪽은 괜찮은데 뭐가 없다? 인포메이션이 젬병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프로그램을 잘 짜는데 고객의 니즈에 부합된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옥석은 당연히 모든 분야에 있는데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테크놀로지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다 전공 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지금 기관에서는 어떤 기업에서는 실제로 두 가지 케이스로 보시면 되는데 정기적으로 입사를 시켜요. 뭐 일정의 절차는 다 거쳐야 됩니다. 서류 전형, 뭐 필기, 인적성, 면접 다 보고 통과가 되면 입사해요. 정규직이 돼요. 그리고 최소 3개월, 6개월 정도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킵니다. 무슨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테크놀로지 교육을 시켜요. 그것도 기업의 입장에서 딱딱 필요한 것들만, 엑기스만. 6시까지 교육받고 7시부터는 과제 수행하고 막 밤새고 다시 9시에 교육받고 이걸 6개월 합니다. 그럼 중도에 힘들어서 탈락, 적성에 안 맞아서 탈락, 몰라서 탈락 이런 인원도 일부 있고 나머지는 수료가 되면 현업에 배치가 돼서 일을 하는 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 많은 교육기관에서 취업을 연계로 해가지고 교육을 또 3개월, 6개월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특정 기업에서 주관하는 데도 있고요. 또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특정 기관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비용을 좀 더 최소화시키거나 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또 하고자 하는 직장을 찾아줄 수 있는 부분에 연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공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내가 자꾸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 그런 어떤 경향이 강한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IT 직무 사례 이제 IT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마지막 직장이었던 헬스케어의 치과 진단 장비인데 이 장비도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장비고 상당히 고가의 장비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기 보면은 필요로 하는 직무들이 다 IT에 기반된 개발자들이에요. 소위 영상 처리나 알고리즘, 두 번째가 펌웨어라고 하는 걸 개발하는 거, 그 다음이 하드웨어 개발하는 것들, 그죠? 소위 얘기하는 PCB, 하드웨어, 칩, 그 다음에 어떤 보드 이런 거 다 개발하는 거, 전기공학, 전자공학,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 전산 이런 전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개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장비가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뭐 덴티스트, 치과 의사가 장비를 보고 그 환자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는 거 아니잖아요. 컴퓨터 화면에 조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으로 이렇게 옮겨줘서 2D, 3D로 보여주는 그런 기술을 또 개발 언어로 써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또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직무들은 전체적으로 다 IT다. 광범위하게 보시면 돼요.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이공계의 좀 전문 분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존재 이유하고 역할 그리고 직무 역량을 매칭을 시켜야 돼요. 매핑을. 하나 그냥 예로 말씀을 드리려고 인서트를 시켜놓은 거예요. 연구개발이 무슨 일을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존재 이유가 뭐냐. 이게 없으면 이 회사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영향을 주냐 하는 거죠.
결국 연구개발은 결국 어떤 기획이 된 것을 그걸 말 그대로 실현을 해내서 고객에게 가치, 감동을 창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그러기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역할들이 다 분야별로 있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시너지, 종합적으로 조합이 돼서 하나의 제품, 장비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필요한 게 결국엔 창의성이라는 거죠. 또 얘기합니다. 그럼 창의성은, 연구개발의 창의성은 뭐 다른 거고, 마케팅의 창의성은 뭐 다른 거고.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창의성은 문제 해결이다. 그러니까 답 안 나오면 이거는 조금 무책임한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생각 안 나면 전부 문제 해결이야. 전부 문제 해결로 가셔도 됩니다. 왜? 기획을 뭔가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 아까 얘기했죠. 법리적인 문제, 또 인증에 관련된 문제, 법규에 관련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창의성, 이런 부분이 되고요. 완결 지향성이 뭐냐면 결국에는 시장에 제품을 내놓으면 불량이 생기죠.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하면 결국에 연구개발, 설계의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이왕이면 뒷단에서도 업무를 잘 수행하겠지만 연구개발이 완벽성, 완결 지향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도전 정신은 이제 뭐 실패를 무릅쓰고 실패를 뭐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기업을 이제 예를 드는 건데 어떻게 보냐면 제가 풀먼에도 근무했고 헬스케어 기업에도 근무했잖아요. 모든 기업엔 IT 팀이 있어요. 그런데 그 IT 팀은 몇십 명이 있질 않아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왜? IT 프로젝트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니즈가 발생하고 어떠한 사업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그게 또 해결이 되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IT 인력을, 개발 인력, 특히나 개발 인력을 회사에서 다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이 IT 팀에 보유하고 있는 인력은 기획 쪽하고 운영밖에 없어요. 일부 운영도 안 하는 기업도 있어요. 다 아웃소싱 맡겨주고 기획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획 쪽에 그러면은 신입들을 채용을 하냐? 거의 없죠.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요. 대부분 수시 채용이고, 여러분들이 이건 기업 리스트가 한 50개, 100개 정도 있어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 IT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근데 이 기업 IT 기획 쪽에서 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기획 쪽이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 개발을 하진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는 부분이죠. 그 사람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리더십이 좀 필요하고요. 어떤 프로젝트, 어떤 과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지식적인 기반의 어떤 역량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의 속성상 어떠한 프로젝트, TFT를 뭔가 혼자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물론 신입은 당장 그 일을 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랩업을 좀 하면 뭐냐면 필요 지식하고 이제 어떤 그 역량 이런 부분들을 인포메이션과 테크놀로지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인포메이션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비즈니스 도메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기본적인 산업별에 대한 이해도 있고요. 뭔가 업무별에 대한 이해도 있어요. 뭐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회계에 대한 거 잘 알잖아요. 회계 시스템에 만약에 인발부되면 그 누구보다 잘하겠지. 또 인적 자원 관리 들었으면 또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다든지. 행정학을 전공했다. 그럼 공공기관에서 거버넌스, 그죠?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소 개론적이고 추상적이지만 그 부분은 또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비즈니스 도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프로덕트에 대한 관심은 내가 그래도 이쪽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선 제품 중에서도 이쪽 카테고리는 좀 더 관심이 있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IT 전반에 좀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또 기술의 어떤 그 용어들을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 좀 갖추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온 거는 테크놀로지예요. 개발자는 언어, 개발 환경 이런 것들 알아야 되고요. 하드웨어 개발자는 PCB, 보드 이런 부분들, 회로 설계 이런 것들 알아야 될 거고, 기구 설계하는 사람들은 도면 툴 활용법들, 도면을 잘 이해하는 것들 이런 거 알아야 될 거고,
이거는 테크놀로지, 뭔가 학교에서 전공이나 전공 외적으로 공부한 것들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적인 수학이나 뭐 코딩, 그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얘기되는 거는 호기심, 관찰력. 뭐 지금도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IT 서비스의 개발자들 속성 보면은 되게 패시브, 수동적인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 좋게 보긴 합니다. 이공계의 경우에 특히 컴퓨터 전산 쪽에는 아까 제가 코딩만 잘해도 사실은 취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기업의 코드 마스터라고 하는 대회입니다. 이게 아마 올해도 당연히 있을 텐데 또 채용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우수 자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뭔가 코딩만 잘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IT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광범위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IT에서 문제 해결 역량,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협업이에요. 내가 혼자 솔루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 얘기를 잘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떠한 직무보다도 협업이 가장 중요한 그 분야가 IT 서비스 쪽의 개발 쪽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각 산업별로 모든 기업에 IT가 있기 때문에 꼭 개발이 아니더라도 기획이나 행정 쪽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또 스펙을 연결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좋은 또 직업, 좋은 직무를 찾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작은데요. 네. 어쨌든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